장만 건강에도 암 발생률과 각종 질병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이라면요. 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된장을 그냥 먹는 것과 제대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장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된장을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게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된장이 장에 좋다고만 하면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이니까 좋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된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된장을 끓이면 유산균이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열을 가하면 살아있는 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죽은 균과 균이 남긴 성분들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오히려 장내에 좋은 균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 속에 좋은 균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 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 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 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사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을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이 이렇게 좋다는 거 아셨으니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자,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백세갱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국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살을 살게 하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의 주인공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작고 향긋한 나물인데요. 이 냉이한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명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냉이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8%나 됩니다. 보통 채소들의 단백질 함량이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냉이는 그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 A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인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오늘은 냉이가 왜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치 않고 낮에 나른하고 뭔가 기운이 축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춘공증 때문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계신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은 이 부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이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눈도 자꾸 충혈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 피곤함을 그냥 나의 탓으로 넘기시기엔 조금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피로, 이게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간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겨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피로가 만성이 되고 결국엔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술을 전혀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문제도 빼뜨릴 수 없습니다. 겨울 동안 덜 쓰던 관절이 봄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5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식재료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지 성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가 간 기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콜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게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절반도 뼈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냉이 100g에 칼슘이 145mg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냉이를 한 번에 먹는 양인 50g에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어서 빈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에요. 냉이가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십자가과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채소로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냉이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쉽게 안 가셨죠? 냉이의 비타민C와 철분이 몸속 피로를 녹이고 활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이가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꾸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도 냉이를 먹으면 간에 작용해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냉이가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눈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계단 오를 때 시큰하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하루 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는 동안 일상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 연구팀이 냉이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했는데요.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공익연구기관에서 냉이의 효능을 직접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 본초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도 독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백색영예라는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냉이는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황금조합 3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황금조합 첫 번째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이 3방향에서 동시에 채워줍니다. 냉이 단백질 8%,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니 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뼈 건강과 근육 유지를 한 번에 잡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냉이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 3분만 끓이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끓이면 냉이 특유의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자, 황금조합 두 번째는 냉이 달래 간장밥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죠.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거나 봄철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조합입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거든요. 거기에 냉이의 비타민C가 달래 속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달래간장을 올려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황금조합 3번째는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챙기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조합인데요. 냉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채소라 포만감은 높으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시면 냉이의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고 된장의 짠맛도 중화돼서 나트륨 걱정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냉이에 된장 반큰술, 식초 반큰술,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시면 영양 만점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도 조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냉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 찬 기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따뜻하게 끓인 된장국으로 드시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됩니다. 생냉이 무침보다 국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냉이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이와 밀가루 음식은 함께 많이 드시는 걸 피해주세요. 국수나 수제비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는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짧아요.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재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냉이 한 묶음을 꼭 담아오세요. 올 봄에 냉이 한 그릇이 건강한 1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무릎 관절 이 3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무,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맵기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티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내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2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2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2~3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